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연 잘 보셨습니까?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데 지진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율동과 열정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신혜철 만나 삶이 밝힌 남자 산타 황한대님께서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킨텍스에 아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맡았던 어떤 특강에서 여러분과 시작했는데 3일 전이죠. 3일 전에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가 됐었죠. 포항에서 5.4 지진이 났다는 것. 우리나라의 1978년 이후로 39년 동안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답니다. 물론 1위는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의 지진이죠. 5.8의 지진.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한국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그게 필수화되는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만큼이나 더 크게 일어나는 게 지금 세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지진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마 다보스 포럼, 경제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세계에 진동을 줬죠. 앞으로 2020년이 되면 710만 가지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200만 가지의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대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말을 이슈를 던지고 난 뒤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어떤 변화들이 정말 지진처럼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왔는지를 함께 한번 나누는 잠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하면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제는 기계화가 되었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이제는 대량 생산이 됐습니다. 사람, 동물이 아닌 이제는 전기가 됐고 전기가 되면서 24시간 대량 생산이 되는 시대가 되고 이제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된 겁니다. 1, 2, 3차까지는 지금까지는 발명이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가 됐냐면 이제 융합이 된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모든 것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사람이 필요 없는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지진처럼 나오는 이 일들은 얼마나 빨리 변화를 맞이하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화, 3D, 3차원 프린터, 나노기술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만 짚어볼까요? 지금 4차 산업에서 일단 이 3D 프린터나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대인하는 모습과 산업까지 전체가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역과 산업까지. 근데 이게 내 세대까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잠시만 보면 저는 처음에 3D 프린터를 하길래 잉크로 출력하는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더라고요. 이거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3D 프린터는 어디까지 기술이 가냐면 건축 기술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위에 지어 있는 저 3D 프린팅 건축물은 러시아에서 지은 겁니다. 35도, 영하 35도에서 지은 집인데 하루 만에 지은 집입니다. 밑에 지어지는 저 저택은 무려 330평입니다. 330평의 저면 중국에서 단 6일 만에 지은 집입니다. 이제 이 3D 프린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저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적인 직업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 너무 빨리 변화가는 거죠. 근데 이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 이게서 쓰고 있는 이 3D 프린트의 건물 자체 경비가 45%가 줄었어요. 건축 자재는 7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과 관계된 직업이 있는 분들은 위협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보내도 안 들릴 거예요. 여기서는 참 신기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짓는다고, 건축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출력한답니다. 이 건물 출력했고 저 건물 출력했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악천후 때나 하루 만에 지워버리니까 앞으로의 변화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심지어 여러분들 3D 프린트가 산업만 아니라 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밀가루와 초콜릿을 집어넣어서 피자와 케이크와 안에 어떤 성분을 집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요리사들까지도 여러분들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음식까지 이건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3D 4차 산업과 무슨 관계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죠. 또 하나 있는 것은 인공장기까지 만들고 피가 아니라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간, 다음에 이빨, 잇몸 이런 모든 것이 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3D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 인공심장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상국 교수님 말씀하셨죠. 혈관은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아주 영혼이 갈 것 같습니다. 혈관을 감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D 프린트가 나옴으로써 위협받을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여러분들 이거는 폭스바겐의 현재 자동차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람이 없죠. 그게 관리자들까지 로봇으로 대처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처가 되는 거죠. 또한 그냥 도우미 역할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기능적인 아주 단순했던 도우미 역할을 했던 도우미 이 인공지능 로봇이 벌써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금융과 펀드와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주는 그 역할까지 수익률까지 벌써 높은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관리, 도움, 서비스 영역에 사람의 영역들은 점점점 사무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 이 자율주행차는 구글은 벌써 80만 마일 무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800만 마일이니까 70만 마일이니까 700만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1100만 킬로미터가 무사고의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차를 벌써 탑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벤츠, 트럭들까지도 무인 자동차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곧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와 관계된 위협받는 업종은 뭡니까? 운수와 관계되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자가용, 택시, 버스, 화물차를 보는 모든 관계되어 있는 업종들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위협이 나오는 것이죠. 뭘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이 없어진다.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상품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와 관계된 일을 업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내일이 지켜질 것 같지만 사라진다는 게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2040년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품의 80%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괜찮으라는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드론까지, 하늘까지 담당하는 드론, 택배와 배달은 기본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물을 관찰하고 있는 그 감시 모니터 영역까지도 불과 모든 측량하는 사람, 감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단순해서 기능적인 역할까지 합니다. 뭐냐? 농약까지 뿌리고요. 심지어는 안전요원 역할까지 합니다. 이제는 해상에서 안전한 사람들은 튜브로 먼저 가죠. 오늘 저녁에 아마 추가 변론으로 김건모 가수가 오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번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운새라고. 거기에서 드론으로 낚시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점점점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연결되는 이 변화의 대지진 같은 변화의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혹시 뉴욕에 보면 맨하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맨하탄. 그 맨하탄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시나요? 1926년도에 맨하탄에 네덜란드인이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이 맨하탄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 자그마치 24달러의 유리구슬과 장식품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맨하탄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상업적, 재정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뉴욕 증시에 거래소가 있고요. 나스닥이 거기 있고 월스트리트가 있고 거기에는 또 뉴욕 유엔 본부까지도 있죠.
세계 부자들은 저기 다 있습니다. 금융이 저기 있는 거죠. 똑같은 땅이었지만 어디를 받냐에 따라서 오늘을 받냐 내일을 받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이 된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런 대지진 같은 산업혁명이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 과연 나는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김래 지사님께서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성장. 또 그레 기장님도 성장이라는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과 이어주셨고, 그 성장이라는 것이 몸으로도 성장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장하는 부분들은 성장이라는 것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책임지려는 모습.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몸은 크지만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른과 어른아이가 있듯이, 그 어른아이가 되는 것은 몸은 컸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그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에 세 가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오늘 세 가지 정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0대들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 보십시오. 굉장히 얼마나 양은 냄비처럼 바르르 했다가 금방금방 어떤 부분에서 하고, 또 즉흥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지금 보여지는 모습,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체면이 중요합니다. 폼생폼사나죠. 그리고 허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지체되는 만족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힘들지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을 위해서 어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숙한 모습들이겠죠. 또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의 기준보다 감상적인 기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샀는데 은행에 담보를 대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이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3개월 동안 은행 이자를 못 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 3년 동안 열심히 이자를 내줬으니까 3개월은 은행에서 봐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뒤에 뭐가 옵니까? 차압이 들어옵니다. 현실은 감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피해자로, 어떤 변명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걸 책임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가난이 집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창밖으로 나간답니다. 내 삶에 가난이 들어오는 순간 사랑은 창밖으로 나오는데, 감상적인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 미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는 10대가 2명이나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면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산 것 같이 해요. 아빠 사랑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세상은 이런 거고. 참 10대들의 어떤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일이든 세상이든 사랑이든 마치 다 경험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을 넘어온 이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풋풋한 사랑도, 풋풋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깊은 사랑도 알게 되고 진한 사랑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겸손한 모습을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얕은 지식과 다 왔던 지식의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걸 맞이해야 되는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곁에 완성급 다가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에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고정관념, 체면,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피의식 코스프레이,
나는 세상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네. 이 안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엇을 기회를 벌고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여기 NSP 시너지 월드와이드 이글스 그룹 안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안에는 46년의 역사와 1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해내고 있는 낯설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7년간 이 플랜을 지켜온 약속을 지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한국, 유럽,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 모멘텀쯤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직도 99%가 모르고 있어. 1%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산업혁명의 이 위기 시기에 위험이 아닌 기회로 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내 인생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하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맨하탄을 본 건지 내일의 맨하탄을 본 건지 분명히 달라진 삶을 맞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5년 뒤가 두렵습니까? 기다려집니까? 두렵다는 것은 분명한 과거의 데이터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기다려진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너지 이글스 그룹 앞에서 내가 멈추거나 두려워야 될 이유는 고정관념과 체면을 빼놓고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 성장하는 모습, 책임감을 지는 모습을 가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5년 뒤에 두려운 삶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내 삶,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성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바꾸시고 결심 한번 바꾼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회는 여러분 것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합니다. 2018년 되기 전에 여러분이 만났다는 것은 2018년도 여러분 삶에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만큼 긴장을 하고 있는데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성공하구나. 우리 한국에 아주 소중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한국분은 아닌데 한국보다 더 뜨거운 피를 갖고 있고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는 한국을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시너지 월드와이드 이글스 그룹의 영원한 스폰서십 트리플 프레젠셜 박동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Because many of you know that I love Korea.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한국 사랑하는지요. And there's many reasons why I love Korea.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